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요즘에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전환되었다. 이런 네. 기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소장님도 전국이 보셨나요?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뭐 지금 여기도 뚝 저기도 뚝 맞아요, 뭐 맞아요. 여기 저기 뚝뚝 뭐 이런 걸 지금 네. 그런 기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기사들 중에 딱 튀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네. 청약 열기는 정말 후끈. 네, 아, 후끈후끈. 이런 길들이 많더라고요. 네. 한 예로 들어보면 이 동탄 있잖아요. 동탄 이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만점 통장이 네. 나왔어요. 네. 네, 청약 열기가 지금 후끈후끈 하거든요. 네, 네. 지금 분위기와는 좀 반대로 가는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소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가장 큰 원인은 그거죠. 싸니까. 싸니까. 네. 그 분양가를 보면 이제 주변 시세보다 적어도 뭐 한 2, 3억 이상, 많게는 뭐 3, 4억 이렇게 싸다라고 느껴지니까 네. 이제 이런 물건은 지금 떨어져도 얘는 아직 싼 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받자 오히려 더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매수 심리는 정말 이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이 기대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기 뚝 저기 뚝 이런 시세 네. 형성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드는 건 정말 싸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네. 사람들이 이 하락이라는 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락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걸 상상을 못 하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졌을 때 그래도 얘가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얘는 메리트 있는 게 되는 거죠. 이 떨어질 폭락의 그 크기가 달라서 떨어져도 싸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항상 이제 떨어지는 중간에도 그 청약 열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락 분위기로 조금 더 가게 되면 네. 이때 상대적으로 쌌던 물건들이 네. 이제 부담이 가는 순간들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순간부터 이제 나중에 미분양이 생기게 되죠. 청약 열기나 이런 것들도 서서히 가라앉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네. 시장 분위기를 계속 상승장으로 이끌어왔던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보면 이 답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가지고 네. 이 분양하는 물건을 굉장히 싼 물건으로 만들어 놔 버리니까 네. 매수자들의 청약 열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매수 열기가 계속 살아있는 게 문제죠. 이 분양가가 어느 정도 시세를 반영한 가격이야 경쟁률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이 상한제로 인해서 가격이 너무 시세보다 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세만 유지를 해도 금방 여기에서 미분양이 나면서 네. 이 일반 시장 하락 분위기와 분양 시장의 미분양이 연결이 되면 네. 이때부터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하락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리거든요. 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대구와 세종을 지금 시장은 하락 분위기인 도시지만 조금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 시장에서 미분양이 나오면서 일반 시장하고 지금 같이 하락 분위기를 서로 이제 연결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분양 자체가 일단 없어요. 그리고 분양이 나와도 얘는 어마어마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뭐 미분양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미분양이 나온 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돼. 상대적으로 좀 비싼 물건이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는 물건도 아닌데 비싸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왔던 거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월등하게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청약 열기를 이어가게 되면 이 아파트 하락하는 분위기도 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차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기사와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 좀 약간 반대되는 상황이 있어서 네. 저는 헷갈렸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찌 됐든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시세보다 싼 거는 사람들이 열광하게 돼요. 4인 가족 기준 만점이 69점이 나왔다는 거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69점인 분들이 네. 계속 떨어졌던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애매했던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이 무주택 기간 만점, 네. 그다음에 청약 그 기간 만점, 다 만점인데 부양 가족 수에서 부양 가족 수가 몇 명이냐? 사실 3명.
3명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한 64점 정도 되죠. 네. 64점 정도 되면 떨어지는 거고. 4명이 이제 지금 69점이잖아요. 69점도 이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5명이 되면 70점이 넘어가면서 이제 안전하게 합격하는. 그러니까 이제 다 만점인데 부양가족 수는 사람을 늘리길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갑자기 애를 낳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네. 이 아파트 당첨되고자 애를 낳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제 멀리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모셔올 수도 없고 이런 이제 늘릴 수 없는 상황에 있던 분들이 이제 계속 떨어져 왔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옛날보다는 청약 경쟁률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그리고 청약 점수 높았던 분들이 이제 어느 주 당첨이 다 됐잖아요. 당첨이 되면서 이분들이 가장 높은 점수대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당첨이 되는 거죠. 이 점수는 정말 저도 포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점수면. 네, 그렇죠. 이렇게 않은 것 높은 같아요. 점수면 청약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요. 정말 3, 40점대가 아니고 60점이 넘는 사람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락장이 오면 그래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락장이 오면 이게 이제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아지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청약을 이제 안 넣어요. 왜죠? 아깝잖아요. 그래도,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청약 경쟁률이 높아야 프리미엄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청약 경쟁률이 좀 낮다. 네. 그러면은 느낌상으로 이거는 프리미엄이 좀 덜 붙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높은 점수를 가지고 청약 경쟁률이 낮은 물건을 썼다가 덜컥 당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청약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네. 이 넣을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뒤에 나올 수 있는 좀 더 위치가 좋은 물건이나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미뤄버리는 거죠. 참 우리가 집값이 싸도 못 산다는 말이 있듯이 네. 이 경쟁률이 또 낮으면 또 사람들이 또 안 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심정이 돼서 고민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은 욕심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이 69점이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도 당첨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뭐냐면 경쟁률이 낮다라는 거는 청약 점수가 낮아도 당첨된다는 거죠. 청약 점수가 낮은데도 당첨될 거를 내가 이걸 가지고 쓴다는 거는 네네. 굉장히 아깝죠. 아깝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점대 이상으로 당첨될 수 있는 경쟁률을 가지고 있어야 네. 이걸 썼을 때 아깝지 않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30점대가 쓸 수 있을 정도로 당첨이 될 확률이 높아. 그러면은 69점이면 못 쓰죠. 참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네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기 위해 그렇죠. 노력하는 거죠. 네. 오늘은 지금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네. 열기가 후끈후끈했던 이 청약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시장이 좀 더 좀 차가워지면 이런 네. 경쟁률도 점점 떨어지고 하겠죠. 이제. 조금씩 낮아질 겁니다. 경쟁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이제 언젠가 조만간 제가 이제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만간과 네. 제가 생각하는 조만간은 좀 기간, 길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미분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수도권 청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